좋아요, 구독!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13% 빠졌고요. 반면에 S&P 500 지수 0.39%, 나스닥 0.6%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증시는 이번 주에 발표될 각종 경제 지표들을 대기하면서 제한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빠지면서 4.41%를 기록했고요. 반도체주들 오늘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요일장에서의 낙폭을 만회하면서 오늘은 1.14% 상승한 4,889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에 더해서 노르웨이의 요한 스베르드루프 유전 가동 중단 소식에 국제유가가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3% 넘게 증가하면서 배럴당 69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8일 이후에 최고치였습니다. M7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까요? 금요일장에서는 테슬라를 제외한 전 종목에 새파란 불이 들어왔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아마존과 엔비디아만 하락한 채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애플 1.3% 상승입니다. 엔비디아와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고 있는 애플, 오늘장에서 1% 넘게 상승하면서 1% 넘게 빠진 엔비디아를 제치고 다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해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시아발 이슈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도쿄에 일본의 첫 연구 거점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도쿄 연구 거점에서 일본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죠. 로봇 기술과 AI를 융합한 복잡한 움직임과 업무를 수행할 기술과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이 직면한 문제인 고령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법까지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시아의 연구 거점을 세운 건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 이어서 도쿄가 세 번째입니다. 엔비디아 오늘장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팩트셋은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83% 급증한 331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높은 증가세이긴 하나 지난 6분기 가운데 가장 낮은 성장률이기도 합니다. 다음 분기 매출 목표는 366억 달러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EPS는 75센트로 직전 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주가를 살펴보면 오늘장에서도 블랙웰 과열 소식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1.29% 하락하면서 겨우겨우 140달러대 선을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블랙웰 생산이 차질을 빚은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시장의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엔비디아는 앞서 3월에 블랙웰을 공개하면서 올해 2분기에 출시가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생산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돼서 4분기 양산으로 출시가 미뤄진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게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애플에게 헌납했습니다. 알파벳은 오늘장에서 1.63%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아마존 살펴보시면 오늘은 약보합세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지난주 상승세의 피로감을 좀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메타는 아주 소폭 오르면서 강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메타가 인스타그램의 계정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인스타그램이 14세 미만 어린이를 대표하는 계정은 계정 소개에 관리자나 부모가 관리하는 계정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라고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이 최근 이 조치를 더 강화하면서 인스타그램에선 아기 계정, 이른바 육아 계정을 운영하는 다수의 운영자들이 계정 비활성화나 삭제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살펴볼까요? 오늘장에서 5% 넘는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온 뒤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연방 규제 체계를 교통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주 단위가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 통합된 규제 체계를 만들어서 이 분야에 대한 효율성과 일관성을 더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온 테슬라에게 직접적인 호재가 되겠죠. 주가가 앞으로 좋은 흐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 살펴봅니다. 먼저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미국의 저가 항공사죠. 현지 시간 18일 결국 파산 보호 챕터 11을 신청하면서 주식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손실 증가와 합병 실패, 항공산업에서의 경쟁 심화, 소비자 취향의 다양화 등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피릿 항공은 월요일 아침 채권자와 사전 합의에 도달을 했고 내년 1분기 파산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스피릿은 13년 전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후로 챕터 11을 신청한 최초의 주요 미국 항공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여전히 스피릿 항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피릿의 CEO인 테드 크리스티는 월요일 고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항공편 예약과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기존 마일리지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살펴보겠습니다. 회계부정 의혹에 상장 폐지설까지 거론됐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오늘은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연내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인 오늘 이 슈퍼마이크로가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서 증권당국에 10K 연내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라는 배런스의 보도가 나오며 주가가 16% 가까이 뛰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더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에 이어서 월요일장에서도 핫스탁으로 떠올랐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급락했지만 오늘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은행 HSBC가 모더나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보고한 여파로 주식이 뛴 겁니다. 주가가 뛴 겁니다. HSBC는 모더나의 파이프라인이 시장이 인정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다가올 주가 상승의 촉매는 올해 말까지로 예상되는 모더나의 거대 세포 바이러스 백신 임상 3상 연구에 대한 중간 분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